자, 후반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내용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란가? 자, 이항분포 과가 아니라 와. 자, 정규분포.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관계. 자, 일단은 자, 99.9%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의 고등과정 내가 그냥 과감하게 얘기할게. 100%. 자, 따라갑니다. 자, 분포,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뭐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냥 분포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n, p라고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얘 expectation x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자, 뭘로 들어간다? np로 들어간다. 분산 vx는 어떻게 들어가냐? np1-p로 들어간다. 라고 했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얘가 뭐다? 정규분포로 들어간다. 언제? 자, 정규분포로 들어갈 때 np, np의 1-p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np랑 npq가 언제 된다고 그랬냐면 이게 독립시행일 경우에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에서는 얘가 이항정리랑 나중에 되게 깊은 관련이 있을 거야. 이항분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관련이 있었던 거고. 자, 근데 얘가 선생님이 맨 처음에 99.9%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얘가 언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보통 NP를 곱해놨을 때의 크기가 5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고 자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과정이 아니야. 대학 수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랬을 때 NP가 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N과 P를 곱한 값이 충분히 클 때라고 말해. 수학에서 5보다 크다는 걸 충분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수학은 막 4차 다항식을 막 고차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수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단 말이야. 우리 배우잖아. 크다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뭐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해 NP 값을. 그랬을 때 평균은 NP 그리고 분산은 NPQ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웁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NPQ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내가 Q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자 뭐다? 자, 1-P의 값을 Q라고 많이들 부르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 계산까지 마무리하지는 않더라도 예제 문제 하나를 다뤄드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랑 복사가 제대로 됐나? 자, 예제 문제 하나를 다뤄드린 다음에 우리 자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볼게. 한 개의 주사를 720회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n이 720 그리고 p가 6분의 1, 5에 6이다. 얘 5보다 크거나 같네. 우와, 충분히 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평균 자 n, p 몇이야? 6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6분의 1? 6 아니네? 야, 나 계산 잘못하는데 왜 안 말려? 자, 이 나쁜 사람. 자, 120이다. 우와, 5보다 크거나 같다. 충분히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 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expectation x의 값이고, 자, 그러면, 자, vx 분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Vx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MPQ니까 120 곱하기 그냥 6분의 5 이렇게 때리면 되네요. 그래서 100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자, 시그마의 값이 10이라는 거 머릿속에다 띄워야 돼. 시그마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제 표준화하려고 용 쓰지 마시고요. 별량 자체가 120에서 자, 130일 때 우리가 자, 표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머리로. 자, 우리 제 평균이 120이라고 했으니까 얘 평균에서 플러스 0, 그런 다음에 표준합, 평균에서 플러스 뭐야? 표준 편차만큼 하나만 가면 되네. 그래서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 쟤는 뭐야? 0.3413이다. 왜냐면 0에서 띠로로로롱 1까지니까 그냥 이 영역이니까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쟤를 보시면 x가 110, 에휴, 110인데 잘못 썼어. 자, 그러면 얘도 표준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뭐야?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 120이 평균인데 거기서 표준 편차가 한 개 빠졌네? 그러면 빠졌네. 한 개 빠졌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쟤는 0.8413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로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겁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네. 자, 볼게요. 자, 우리 얘가 사실은 9-9번 같은 경우는 자, 수능에 나와도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문제의 그 앞뒤 뭐 있잖아. 문맥만 바꾸고 숫자만 딱 바꿔갖고 나오거든요. 얘는 사실은 내신에 나올 때는 정석을 그대로 내기도 해요. 이 문제는 이게 사실 정석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시험에 확률과 통계를 낼 때 이 부분은 정석을 그대로 내는 학교가 태반일 정도로 이 문제는 변형이 안 돼. 그리고 수능에 나와도 이 문제는 숫자가 바뀌거나 단어만 바뀌어. 그래서 이 문제의 맥락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문제의 풀이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 와, 얘 정규분포네. 정규분포 30,5의 제곱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야지.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인 거를 불량품으로 판정하냐? 40g 이상인 거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자, 불량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죠. 연두색으로 가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뭐 표준 정규 분포표는 수능에서도 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불량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불량률을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하러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불량률이니까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무게를 별량 X라고 놨을 때 선생님이 무게를 X라고 놓을게요. 자, 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쟤를 표준화 시키면, 야, 표준 편차가 2개 들어갔으니까, 자, 2 이상이다. 이렇게 잡기 때문에 불량률이 0.02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불량률을 잡아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자, 2,500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자, 불량품의 개수가 57 이상이래. 아, 그러면 내가 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불량품 개수야. 개를 선생님이 Y개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두색으로 불량품 개수를 체크하러 가도록 할게요. 연두색으로 밑줄 그어놔서. 오케이? 자, 그러면 불량품 개수가 자, 57 이상일 확률이니까 P, Y가 57 이상일 확률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 Y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찾아볼 수가 있어. 왜냐면 2,500개를 추출했다라는 N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Y를 분석하는데 이항분포,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체크를 하러 가면 2,500개고요. 지금 제 불량률은 0.02야. 이렇게 해서 N과 P를 찾을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이한테 선생님 뭘 시킬 거냐면 제이야, MP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50이야. 아, 5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자, 얘가 뭐다?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자, MP, expectation.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50 곱하기 0.98,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소수가 있어서 자, 50 곱하기 0.98이라는 뭐다? 분산을 구하는 식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 5 곱하기 9.8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자, 5 곱하기 2 곱하기 4.9라고 가볼까? 얘 49네. 그래서 7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 계산 노가다 하기 싫어서 그냥 계산만 좀 독특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가 57 이상일 때 그리고 얘가 충분히 클 때 정규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해서 선생님이 표준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얘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개만큼 들어갔네요. 1 이상이네요. 라고 해서 0.16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자, 확률을 구하여라. 0.16이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별량을 자, 맨 처음에는 자, X라는 무게를 통해서 불량률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 불량품 개수를 Y라고 설정해서 Y를 연두색으로 표시해야 되겠네. 자, Y라고 설정해서 Y라는 거에 대해서 자, 뭐다? 이항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둘 다 찾아내서 푸는 방법이 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단계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레알 마지막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레알 마지막 파트. 이제 통계적 추정이 들어갈 건데, 통계적 추정에서는 사실은 자, 문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거든. 통계적 추정은 그래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랑은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자,
자, 사실 제이야, 여기서부터는 되게 가볍게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용어를 배울 건데, 이미 뭐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모집단. 단 아니고, 자,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평균, 모분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도 있어요, 물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모표준 편차도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해줄게. 표본 집단.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내 맘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그 어미 모자야. 자, 그냥 원래 집단이라는 거야. 자, 모평균, 원래 우리가 했었던 평균. 모분산, 원래 했었던 분산. 자, 이 모자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모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러면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너 표본을 추출하다. 뭐 과학 배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알 거고, 표본을 추출하다. 뭔가를 뽑아낸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거를 뽑아내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도민이 이따만큼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 뭔가를 하냐면, 선거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해. 출구조사 하잖아. 출구조사했을 때 뭐 누가 당선될 확률이 몇 퍼센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출구에 나오는 모든 경기도민을 다 잡고 조사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샘플링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평균을 찾고, 그래서 여기서 표본 분산을 찾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가 표본 집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된 사람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출구 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만 할까? 경기도 안에서도 2천만 할까? 경기도 안에서도 뭐 성남도 할 거고 경기도 안에서 이천도 할 거고 경기도에서 의정부도 할 거고 경기도에서 뭐 군포도 할 거고 그죠? 맞나? 지역명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들 안에서 나온 것들을 그 표본 평균을 뽑아낸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평균을 낸단 말이야.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걔네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산을 낸단 말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표현을 또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공식을 조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끄집어 낼 거예요. 자, 얘를 막 증명을 하거나 하는데다 겁나 애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안 나오는 파트라서. 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진짜 미안년에 한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잡아주기만 하는 건데 여기는 네가 가지고 가는 공부 중에 제일 가볍게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제목까지 따올게요. 자, 짜자자자잔. 자,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라고 있어. 왜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별량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내가 표본 몇 개 뽑았게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산도 여태까지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해. 아이고, 나 이거 연두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봐봐. 분산이랑 똑같이 해. 여태까지 배웠던 분산이랑 똑같이 해.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됐냐면 얘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 얘는 대학 수학 가면 배워요. 왜 그러는 건지. 오케이? 자, 얘가 뭐냐면 그냥 모평균과 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의 자, 차이를 조금 줄이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 차이가 왜 주는지는 대학 수학에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선생님 얘 원래 평균이었을 때 expectation x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걔를 x바라고 표시를 하는 기호를 새로 만들어낸 거고 자, vx 아니었습니까? 걔를 s의 제곱. 오케이? 자,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쟤는 원래 표준 편차 뭐 시그마라고 쓰기도 했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도 했고 루트 분산이라고 쓰기도 했으니까 쟤는 그냥 위에서 썼던 거랑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잠깐만 뭔가가 뭐 위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던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지금 경기도만의 데이터가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경기도 안의 데이터를 이천시 데이터, 분당의 데이터, 뭐 성남의 데이터, 성남이 분당이지. 성남의 데이터, 의정부의 데이터, 군포의 데이터, 안산의 데이터, 얘네들을 다 모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뭐 화성의 데이터,
수원도 경기도 맞지? 자, 그래서 뭐 걔네들의 데이터 이렇게 갖고 모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 선생님이 길치라서 약간 이런 지명들이 좀 약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걔네를 뭐라고 그런다?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수가 있다. 자, 뭘 할 수 있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수가 있다. 자, 라고 해서 지금 봐봐.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의 값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평균이랑 같아져.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뭐야? 아, 우리 표본을 뽑아놨어. 표본을 뽑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분산을 하면 V/의 분산.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자, V/의 표준 편차.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 모집단의 분산의 나누기 n.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루트 나누기 루트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외우지 마. 그냥 일단 루트 씌우면 끝나. 다 양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냈나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상황에 대한 예로 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은 따글따글 외워주시는 걸로 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머니에 02, 0, 숫자도 많이 안 줄 거야. 자, 증명하기 편하려고. 자, 0, 2, 4, 6에 공이 하나씩 적힌 공이 4개가 들어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렇게 크기가 4라고 표현을 하죠. 한 개의 공을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 자, 한 개의 공을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수를 별량 X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모평균, 잠깐만. 잠깐만. 자, 자, 모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모라고만 쓸게요. 자, 모에 대한 개념으로만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휴, 머리카락이 막 빠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 쓸 거야. 자, 볼게요. 아니, 세로는 그냥 이렇게 긋는 게 낫겠다. 자, x가 있고 얘가 px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공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미쳤나 봐. 자, 0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각각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공을 똑같은 거를 4개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J한테 평균을 구해라고 하면 J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별량 곱하기 평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아이고 미쳤나봐. 자, 4 곱하기 6분의 1. 안 지워졌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미쳤나봐. 6 곱하기 4분의 1인데 자, 6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0.246 해서 몇이냐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3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어.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Vx를 구할 건데요. 자, Vx는 자, 선생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놓을까? 내 맘이요. 자, 그래서 자,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고 구하면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별량의 제곱을 가지고 구하려고 0, 2, 4, 16, 36 이렇게 계산을 해놓게. 자, 그러면 위에 같은 식을 쓰지는 않고 4분의 1 곱하기 0, 4, 16, 36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56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믿어봐.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 미쳤나 봐. 자, 계산을 하다가 말아서 그래요. 쏘리.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4 빼기 몇을 하면 된다? 9를 하면 된다. 5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분산은 5고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5구나.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표준 편차도 심심해서 구해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그죠?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자, 이번에는 다른 자, 계산을 할 거야. 여기서 무슨 표본 집단을 뽑을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0, 2, 4, 6에 4개의 공이 있어. 자, 여기서 내가 표본을 추출하는 짓을 할 거야. 자, 볼게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짓을 할 건데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냐면 자, 0, 2, 4, 6 숫자가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서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거야.
4개이기 때문에 비복원 하면은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복원 추출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에 적힌 숫자를 x1, 두 번째 공에 적힌 숫자를 x2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뭘 계산해봐라? 표본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선생님이 그냥 표본 평균을 구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자, 또 다른 계산들을 좀 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의 평균을 자,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뭐 표본 평균은 구했어.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까만색으로 쓰고 싶습니다. 자, x바라는 표본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해서 0, 2, 4, 6 선생님이 숫자를 조금만 준 이유가 있지. 노가다를 해야 돼서. 자, 그래서 표본 평균 자체를 0, 자, 0 더하기 2는 2니까 1, 2, 3. 자, 2 더하기니까 1, 2, 3, 4. 더하기 한 다음 나누기 2 해봐, 평균은. 자, 2, 3, 4, 4, 4, 6, 5. 그런 다음에, 자, 3, 4, 5, 6.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별량은 x바야. 왜냐면 내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본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 x바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그 별량들이, 자, 0, 1, 2, 3, 4, 5, 6까지가 가능할 거야. 자, 그리고 토탈 개수들은 지금 총 16개이기 때문에 16분의로 깔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했을 때 16분의 1번, 16분의 2번, 약분 같은 건 안 합니다. 16번에 3번, 16분의 4번, 그런 다음에 다시 16분의 3번, 16분의 2번, 16분의 1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할 거야. 뭘 계산을 해보려고 하냐면 지금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별량이 너무 작아서 표본 평균을 따로 구할 수는 없고요. 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자, 모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이딴 걸 구하는 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박스는 증명을 안 할 거예요. 자, 사례도 안 잡을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사례를 좀 잡아드리려고 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마찬가지로 다 16분의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를 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16분의로 묶는 거에 대해서 과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까만색. 자,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자,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자, 5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1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자, 너는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너 보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16분의 1이고 야, 계산합시다. 자, 계산하시면 여기가 8 20,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 28. 그래서 16 곱하기 48이 되네요.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Vx 바도 한번 구해봐야지. 16분의 1을 한 다음에 별량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니까 자, 별량의 제곱, 자, 0 곱하기 1 더하기 별량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곱하기 2의 제곱은 4 곱하기 3, 3의 제곱은 9 곱하기 4, 4의 제곱은 16 곱하기 3 더하기 5의 제곱은 25 곱하기 2 더하기 66의 36 곱하기 1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16분의 1에 2 더하기 12 더하기 36 더하기 48 더하기 50 더하기 36 한 다음 빼기 3의 제곱 계산하기 싫다. 자, 16분의 1 그래도 계산을 해드립니다. 지금 노가다 하려고 맘먹고 시작한 거라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36, 36, 70인데 여기다가 더하면 120 여기까지 120 처리가 됐고요. 자, 얘가 몇이야? 14 14에다가 하니까 50 더하니까 64 맞죠? 자, 16에다가 184를 곱하고 여기다가 몇을 빼면 돼? 9를 빼면 돼. 그래서 16분의 184 빼기 9, 14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16분의 몇이 되냐면 40이 돼. 8, 26, 8, 5, 40. 그래서 2분의 5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런 노가다를 왜 했냐? 여기 잘 보세요. 자, 위에 파란색 잘 보면 평균이 몇이야? 3이야.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란 말이야. 표본 평균의 기대값. 뭐야? 원래 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됐지? 첫 번째 거 증명한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산 보세요. 5죠? 맞죠? 자, 5인데 얘가 2분의 5야. 얘 별량의 개수가 몇 개를 뽑았는데 2개 뽑았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 2로 나눈 값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분산은 뭐야? 그냥 저기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줬다. 루트 씌우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이 노가다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증명을 해드렸으니 문제에다가 넣을 때는 자, 그대로 계산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너에게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딱 하나만 줄 거야. 자, 그 뒤에 자, 모비율의 추정은 자, 여태까지 수능에 한 10여 년간 안 나왔어. 10여 년까지는 아니고 10년 가까이 안 나왔어. 갑자기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자, 그래서 그 파트는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신뢰도 측정만 하나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풀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 외워라 이겁니다. 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있잖아. 막 계속 출구조사로 할게, 그냥. 이 출구조사의 신뢰도는 몇 %이며 막 이런 거 할 때, 그 신뢰도를 측정할 때 쓰는 얘기야.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 발대, 표본들을 얻었을 때 신뢰 구간을 측정할 때, 자, 신뢰 구간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별량 빼기 1.96에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야? 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자, 한글로 써줄게. 자, 한글로 써드리면 얘가 뭐냐면 자, 얘는 표본 평균이야. 자, 얘는 뭐야?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아, 한글 겁나 길어. 그지?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뭘 해라? 1.96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뺀 값과 더한 값. 자, 왼쪽은 빼고 오른쪽은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레알 평균이 있을 거야. 모평균이 있을 거야. 레알 평균, 모평균. 원래 진짜 전 국민을 다 조사하면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이 정도의 자, 가능 범위를 주는 거야. 근데 신뢰도를 조금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신뢰도를 높이면 그 구간이 조금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지. 자, 우리 기호 1번이 당선될 확률이 몇 %예요? 막 이렇게 잡을 때 있잖아. 얘를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하려면, 자, 이 구간이 뭐야? 이만큼이야. 만약에 신뢰도가 좀 95%면 상대적으로 이만큼이야. 근데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오차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 범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을 곱하면 된다? 이번에는 2.58을 곱하면 된다. 자, 무엇을 곱하면 된다? 2.58을 곱하고 더하고 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6과 2.58이 신뢰도를 결정하게 된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는 문제만 나와. 얘 나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수업은 약 1시간이 안 되는 되게 아름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